네, 당초 확실시 여겨졌던 채권 매입 규모 축소가 아니었죠. 그 양적 완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나왔습니다. 일단 시장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비관론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월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시장 영향을 긴급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초미의 관심 속에 열렸던 9월 연준 회의가 끝났는데요. 양적 완화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말씀대로 기정사실화됐던 얘기이기 때문에 버냉 기장이 좀 로렌스 서머스가 자기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확실히 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상처서 그런지 회의 결과는 예상보다 좀 달리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 버냉키의 리볼트다, 007 영화의 리볼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버냉키의 반란이다. 전문적인 게임 시어리로 가면 버냉키의 어드버스 서렉션이다 하는 역선택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회의 결과는 회의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완만한 회복세지만 불안하다. 그래서 이번에 그 표현이 modest라는 표현에서 moderate라는 표현으로 문자가 바뀌었는데요. 예. 요 이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modest는 경기는 회복되지만 지속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경기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되는데, 네. moderate라는 단어는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 불안 요인도 있다. 테일 리스크에 따라서 언제든지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하는. 네. 그래서 같은 완만한 경기 회복세라 하더라도 경기 회복세에 대해서 좀 종전에 비해서는 좀 태반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료금리 유지하고 양적 완화 정책 유지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저도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시청자분을 위해서 TV에 그 대표님께서 방송을 좀 생방송을 해달라 해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때 양적 완화 정책 유지됐다 해서 제2유동성 장수다 해서 일제히 한국의 인터넷 신문들이 많이 이렇게 도배를 쳤습니다는 사실 이 자리에 와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월가에서는 신중론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시장에서는 말씀대로 진짜 이번에는 좀 출구 전략 뭔가 변화가 이제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다른 결정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항상 강조하지만 출구 전략은 경기 안정 대책이다. 경기의 펀더멘탈이 보장되지 않으면 출구 전략은 추진하지 않는 거다 하는 것을 눈에 이제 방송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이 FRB가 출구 전략과 같은 이런 중요한 정책을 할 때는 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확실한 기준을 정해주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이 스트레스홀더 오리엔티드에서 조건 충족 기준, 그리고 데이터 디펜던트에서 경제 지표 중심 요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요 기준이 뭐냐면 물가가 소비자 물가 2.5%를 상회하든가 여기 나오고 있죠. 실업률이 6.5% 이렇게 도달할 때 이게 이제 하는데요. 사실 지금 물가는 되게 안정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 문제거든요. 이번에도 고용은 개선되고 있다. 개선되는데 신규 취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잦은 사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률은 개선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에서 보면 비자발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사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실 자발적 실업에서 실업률에서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요인이 그래서 경기를 반영하는 신규 창출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성장률이 2.5% 하더라도 고용시장은 개선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연준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고용 창출, 고용 목표제니까 고용 목표제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역시 통화정책은 그대로 가져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결정이 결국은 미국 경제가 현재로서는 아직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연준에서도 이번에 그 미국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과 달리 이제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어 오죠. 우리가 보면은 출구 전략 출구를 해서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됐다 하는 그 얘기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정작 통화 정책을 강구하는 FRB 입장에서는 분기별 전망에서 계속해서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올해 성장률을 당초에는 2.3에서 2.6%.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2.0에서 2.3%로 0.3%포인트 내렸죠. 여기 이제 자막에 나오고 있죠. 내년 성장률도 떨어뜨렸죠.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경기가 예상보다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미국의 신 GDP 개념 2분기부터 바뀌었죠. 신 GDP 개념으로 이렇게 본다면 잠재 성장이 3.5%니까 올해 한번 보세요. 올해 한번 성장률이 2.3% 좋게 상단으로 간다 하더라도 약 잠재 성장률에 비해서는 1.2%포인트 디프레 갭이 발생하죠. 디프레 갭이 발생하니까 지금 물가 안정세가 상당히 안정돼 있고 디프레 갭이 발생되는 상태에서는 고용도 자연 실업률 상태로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의 연준의 그 결정, 이 양적 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번 결정과 더불어서 이제 차기 연준 의장 누가 끌고 갈 것인가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후보 사퇴한 이후에 누가 될 것인가 얘기는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백악관에서도 일단은 옐런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출구 전략에 관련해서 시장에 과대하게 해석했던 측면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CNBC 방송을 추석 특집 기간에 계속해서 봤는데요. 네. 이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이 로렌스 서머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강경론자가 너무 부각되는 상태에서 이 FRB 의장과 관련이 없이 출구적 강경론자가 오니까 또 양적으로 정책 회의론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출구 전략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두 가지 측면, 시기는 앞당길 것이다. 또 강도 있게 추진할 것이다. 이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과잉적으로 해석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출구 전략 추진이 기정사실했던 것도 그런 측면이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왜 그럴까 했을 때는 역시 카리스마적인 시장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제3의 대안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의 그 의장인 버냉키 의장을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버냉키 의장의 유임설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제넷 앨런으로 갈 때는 이 공화당이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우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바마 입장에서는 로렌스 서머스에서 상처받은 것을 치유할 수 없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치유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버냉키 의장은 왜 유임설이 나왔느냐 하면 공화당 시절에 임명됐으니까 공화당은 그렇게 큰 문제 없다. 그러면 버냉키 의장도 이렇게 오바마 정부 시절에 다시 유임시켰거든요.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의 상처도 자존심도 좀 치유할 수가 있고 또 의회 승인 과정에서 공화당의 어떤 승인도 얻어낼 수 있고 왜냐 본인들이 임명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버냉키 유임선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버냉키가 사실 자넷 앨런에 대한 아주 밀접한 관계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미 1월 말에 그 공식적으로 자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볼 때는 유임설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대체로는 자넷 앨런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러면 자넷 앨런은 사실 버냉키와 제넷 앨런 간의 소위 BE 아주 찰떡궁합이다 하는 편에서 월가에서는 BE라고 표시하거든요. 의장은 버냉키의 B, 그다음에 부의장은 앨런의 E 해서 B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굉장히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버냉키가 유임되든 제넷 앨런이 오든 통화정책 기조상에서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결정을 두고 시장에서 이제 해석을 하길요. 전통적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잘 해왔던 평가를 사실 연준이 받아왔거든요. 근데 이번 결정은 사실 실패했다라는 비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버냉키의 반란이다. 버냉키의 역선택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원래 이제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FRB가 선진화된 통화정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정책이라는 것 시그널을 주면 국민들이 레스폰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시차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통화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바로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임스 그랭거 테스팅 이렇게 보면은 통화정책 시책은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9개월에서 1년 정도로 시차가 길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시차가 길어진 정책이 효과가 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과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앨런 그랜스퍼라든가 이런 데선 시청자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리면 오랜만에 기억하실 겁니다. 독특한 그린스펌 화법이다 이렇게 나온 것도 바로 시장과의 소통을 중시했거든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FRB의 전통으로 본다면 시장에서 출구 전략 기정사실화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FOMC 회의에서도 과거의 전례를 볼 때는 출구 전략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버냉키 리볼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또 버냉키의 어드버스 디렉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결국 시장과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FRB가 뒤엎을 때 이게 반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FRB 의중을 잘못 읽거나 의중을 읽더라도 과대하게 해석하거나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이 고용사정의 출구 전략 가져가더라도 이게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정책을 한번 정책 추진 효과를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
시장과 예산관리, 소위 수능적 선택을 하지 않고 역행적 선택을 한다. 이게 조지 에거러프의 소위 게임 시어리의 역행적 선택위원회 비정보 대칭 하에 역선택 이론을 정립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탄 때 가장 공신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 이번에 역선택을 했기 때문에 FRB의 간행으로 볼 때는 역시 버냉키의 반란보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속된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불안하기 때문에 양적 완화 정책이 유지됐다 해서 제2의 유동성보다는 펀더멘탈이 부드러워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기초 여건이 안 좋아야지 주가가 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모든 사람도 그렇죠.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얼굴이 화색이 도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기초 체력 문제에서 미국 경제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시간이 가면서 신중론으로 이렇게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번 결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특히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 제가 이제 특집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장단기별로 제2의 유동성 장세라 해서 어떤 그 전문가들이 즉석 이렇게 해서 인터뷰할 때 그렇지는 않을 거다. 투 트랙, 장단기별로 투 트랙을 갈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방에서 들으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가장 불안한 출구 전략 추진 연기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양적 완화 정책이 유지되기 때문에 호재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미국 경제 펀더멘탈 상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을 것이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투 트랙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시장의 방향이 오히려 출구 전략 추진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양적 완화 정책 추진, 양적 완화 정책 유지했다는 예. 호재 요인의 시장의 지속 기간이 너무 짧다. 그럼 뭐냐?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의 주가가 비이성적 과일이다 할 만큼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 경제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주가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자, 경제 여건은 이번에 불안했으니까 주가가 올라간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더 되겠죠. 그죠? 예. 양적 완화 정책 유지에 따라서 주가가 더 올라가면 비이성적 과일 논쟁은 더 되겠죠. 예. 그런 상태에서 보면 오히려 시장은 지금 어떤 유동성보다는 펀더멘탈에 이게 더 민감한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경제 꼬리 위험에 이제 장애 요인이 있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출구 전략 추진 우려로 인해서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담이 오히려 좀 많이 완화되지 않겠나 하는 시각도 있던데요. 예.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연준 회의 결과에서 예. 가장 중요하게 바라볼 대목이 신문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요. 테일 리스크로서 예. 재정 위험을 꼽고 있습니다. 이건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경기 부양 효과 1.6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지출 삭감이 된다면, 자, 지출 삭감이 되면 경기 부양 침체 효과가 크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시장 예대로 대로 출구 전략 가지면 통화 정책도 긴축을 간다. 예. 미국 경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재정의 위험을 제기한 것은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출구 전략의 10월, 예. 12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연방부채 한도 확대에 따라서 공화당을 승리시키려면 재정 지출은 많이 삭감해야 되거든요. 재정 지출을 많이 삭감하면 경기 부양 효과가 소위 Government Expenditure Multiplier Effect, 즉 정부 지출의 투자 승수 효과가 지금 한 1.6 정도로 볼 때는 경기는 떨어질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좀 출구 전략 추진 시기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볼 때 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신흥국 어떨 것이냐 하면 그렇죠. 신흥국은 출구 전략 우려에 따라서 자금 이탈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구 전략 추진이 안 됐으니까 예. 단기적으로 보면 체리 피킹 차원에서 사실 호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지금은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펀더멘탈이 안 좋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 다 신흥국이 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는 예. 뭐 진행자가 오늘 굉장히 좀 시간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딱 해서 보면 신흥국이 펀더멘탈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예.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루피아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예. 지금은 디폴트 상황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디폴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이걸 딱 잡고 가면 예. 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환태그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냥 예.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질 거다 이렇게 예. 보시됐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출구 전략 추진이 이제 가시화 사실 직전에 되다 보니까 한국 증시는 어찌 보면 최대 혜택을 봤었거든요. 네네. 한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 증시는 출구 전략 추진 우려에 따라서 예. 가장 혜택을 받죠. 왜냐 캐시플로우 상황이 좋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캐시플로우 상황이 좋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캐시플로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양적 완화 정책 유지됐다. 출구 전략 우려에 따라서 혜택을 받으니까 양적 완화 정책, 양적 완화 정책 우려에 따라 양적 완화 정책 유지에 따라서 한국은 좀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한국 입장에선 캐시플로우가 좋은 상태에서 펀더멘탈이 지금은 증시 글로벌 증시 입장에서 점점 펀더멘탈 쪽이 중시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볼 거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신흥기업에 비해서는 펀더멘탈은 괜찮다 해서 상당 부분 이렇게 중립적 기조로 가지 않겠나 이런 시각이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항상 그런 말씀드렸죠. 이 출구 전략에 따라서 부안해동할 필요 없다는 것을 항상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뜻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 그때 제2의 유동성 장스다에서 이렇게 해서 일부 리서치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이 어휴 대번에 2200 간다 했을 때 지금 당신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얘기를 물으신다면 그 양반은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안에 이동하지 말자 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